나는 설탕 없이 살기로 했다. 니콜 모브레이 지음, 박미영 옮김. 옆구리살 모공 다크서클이 없어지는 노 슈가 라이프. 설탕 없이 살기로 했다. 이인여제 설탕 안 먹는 여자. 보고 엘루 코스모폴리탄 기자의 생생체험기라. 생생체험기 볼까요? 일제에 화장실을 하루에 3번 가게 된다. 설탕 없이 몸무게가 줄어들고 피부가 좋아졌다. 잠을 푹 잘 수 있어. 우울감이 없고 생리전 증후군이 없어진다. 니콜 모브레이, 니콜 보그 엘르 코스모폴리탄 등 유명 패션지에 글을 쓰는 잡지 에디터. 이 책은 2년간 저자가 보그에 연재한 설탕 없이 살기 칼럼을 묶은 것이다. 저자는 통통한 몸매에 나이보다 늙어 보이는 피부를 갖고 있었고 생리전 증후군이 굉장히 심했다. 하지만 설탕을 끊으면서 각종 개인 트레이닝, 반신욕 등 온갖 것을 다 했어도 끝내 빠지지 않던 배, 허벅지, 옆구리 살이 가장 먼저 빠졌다고 말한다. 이처럼 이 책은 그 끊기 힘들다는 설탕을 끊고 예쁜 몸매와 건강한 피부를 얻은 저자의 변화 이야기를 생생하게 담고 있다. 현재 저자는 제가 업체에서 저설탕 제품 제조 컨설팅을 하고 있다. 옮긴 이는 박미영 이화여대 이영문과. 설탕 없이 산다. 설탕 자체에서 오는 그 병폐가 2015년 카피 라이트 했는데 옆구리살 모공 닥터리 나는 설탕 없이 살기로 했다. 내게 아카데미상을 탈 기회가 없어 다행이다. 이 감사 목록은 꽤나 엄청나니까 말이다. 고마운 사람들이 참 많다. 먼저 나를 따뜻하게 지켜봐준 가족들, 밀리, 틸다, 어슬리, 스펜스 그리고 줄리아, 제인, 전 직장 동료를 포함한 사우스 코스트 친구들, 사회생활 이렇게 시작되었다 해서 감사한다. 그건 지방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방 때문이 아니에요. 단맛이 더 젊어 보이고 날씬해지는 빠르고 쉬운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는가? 더군다나 그건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하다. 더 행복하고 자신감이 넘칠 것이며 잠도 더 잘 자고 더 이상 정크푸드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도 된다. 가장 좋은 점은 이 모든 변화에는 엄청난 금전적인 투자도 약도 비싼 병원비도 필요 없다는 것이다. 관심이 가는가? 비일은 간단. 그저 설탕 섭취량을 줄이기만 하면 된다. 그 백색물질을 끊은 지난 2년 동안 이 모든 변화가 내게 일어났다. 2012년 나는 자주 그래놀라, 스시, 과자를 먹고 칵테일, 생과일 주스, 스무디 같은 달콤한 음료수를 마셨다.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다. 유일한 걱정거리는 현재 옷보다 옷 사이즈가 2~3단계 위인 16 사이즈. 브랜드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허리 기준 31, 33 정도에 해당한다. 종종 우울해진다는 정도였다. 오해가 없도록 말해두자면 16 사이즈라고 해서 뭐 잘못이란 얘기는 아니다. 그게 영국 여성의 평균 사이즈라는 건 다들 아니까. 다만 왜 내가 내 사이즈가 줄어들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야 내가 단 걸 밝히긴 하지만 운동도 하고 감자튀김이나 튀김 요리를 많이 먹는 것도 아니며 느끼하거나 기름기 많은 음식을 멀리 하는데도 말이다. 어떻게 된 걸까? 나는 몸에 나쁜 건 포화지방이고 나처럼 활동량이 많은 사람이면 섭취한 설탕의 열량 정도는 충분히 소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게 아니었다. 설탕 함유량이 높은 식단은 모래시계형 몸매의 꿈만 망친 게 아니었다. 2012년 봄 당시에 깨닫지 못했던 고설탕 식단은 단기간에 급격히 늘어가던 얼굴 잔주름의 원인이기도 했다. 전에는 피부 문제로 고민해 본 적이 없었는데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에 걸쳐 성인
여드름과 색소 침착이 생기기 시작했다. 기미가 생겼다. 그뿐 아니라 점차 짜증이 늘어갔고 변덕스러운 기분 때문에 모임의 중심이자 분위기 메이커였다가 다음 순간 투덜이가 되어서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기 일쑤였다. 나는 이러한 감정 기복을 피곤 탓으로 돌렸다. 잠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자주 한밤중에 깨어났고 가끔은 몇 시간씩 멀뚱멀뚱한 채 있다가 아침에 일어날 시간이 다 되었어야 까무룩 잠들곤 했다. 그 당시에는 이 모든 것이나 호르몬이 엉망이 되어 불규칙한 생리주기와 끔찍한 생리통에 시달리는 게 내가 섭취하는 음식과 관계가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체중과 음식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다른 증상들은 그게 먹는 것과 상관이 있을 수는 없지 않나? 당연히 상관이 있다. 2012년 6월 내가 식단에서 대다수의 설탕을 퇴출하고 난 몇 달 만에 모든 증상이 저절로 좋아졌기 때문에 분명히 알게 되었다. 나는 건강 홍보 대석감은 아니었다. 20대 내내 일을 마치자마자 바에 들러서 좋은 화이트 와인 한 병이나 더블 진토닉을 주문했다. 디톡스나 해독 주스, 유행하는 온갖 다이어트는 제대로 해본 적이 없고 빵과 치즈를 끊으려고 해봤지만 일부만 성공했다. 또 듀칸 다이어트, 탄수화물을 제한하고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체중관리법을 해서 한 2주쯤은 지켰지만 결국에는 전과 똑같은 식단으로 되돌아갔다. 사실 나는 늘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로 유명한 편이었다. 9살 때 여동생의 빈백 천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플라스틱 등의 알갱이를 넣는 것, 개구리 인형을 화장실 변기에 넣고 내리기로 마음먹었다. 인형 속 알갱이가 물에 불어서 변기가 막히지만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16살 때는 부모님 허락 없이 발목에 문신을 하기로 결심했다. 가족 여름 휴가 직전에 지워지는 거예요 라는 거짓말은 곧 탄로나고 말았다. 18살에는 집을 떠나서 서섹스 해안 사우샘프턴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는데 해변 도시에서 공부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도착하기 전까지 전혀 몰랐다. 대학 홍보물에 실린 사진은 사실 30마일, 약 50km 떨어진 본머스라는 것을 사우샘프턴에는 해변이 없었다. 하지만 저설탕 생활을 하겠다는 결심은 내가 여태까지 내린 것 중 최고의 결정이었다. 처음에는 시험 삼아서 여름 대비 단기 몸매 관리 차원에서 시작했지만 내가 먹은 음식을 분석해보니 한 가지 사실이 드러났다. 내 식단을 절대로서 어리숙하게 건강에 좋게 견디해왔던 것조차가 설탕 범벅이었다. 건강에 좋지 않다고 알고 있는 음식은 아직 계산에 넣지도 않았다. 오후에 초콜릿, 가끔 먹는 케이크 한 조각, 에너지가 필요할 때 마시는 코카콜라 캔, 언제부턴가 잘못되고 있었던 거다. 이 책을 읽고 있다면 당신 역시 그럴 가능성이 높다. 속상해야 할 것이 없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니니까.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 이상의 성인이 과체중이며 그 중에 3억 명 이상이 의학적인 비만 상태다. 영국에서는 2012년 국가보건서비스 NHS의 비만 통계 육체 활동과 식단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성인의 4분의 1 이상이 비만이다. 이 수치는 1980년 이후 3배로 뛴 거다. 국가보건서비스는 설탕이 1칼로리 권장량의 10%까지 차지해도 안전하다고 말했다. 이는 여성의 경우에 하루 50g, 12.5 작은 술이며 남성의 경우에 70g, 17.5 작은 술에 해당한다. 개인의 연령, 체구와 활동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일반적인 주의 문구가 달려 있기는 하지만 많은 연구자는 이 수치가 더 낮아져서 여성은 6 작은 술, 남성은 8 작은 술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우리가 실제로는 일주일에 평균 700g, 175 작은 술이라는 엄청난 설탕을 먹고 있다고 추정한다. 심지어 몇몇 조사에서는 영국인이 매주 평균 238 작은 술의 설탕을 섭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말도 안 되게 높지 않은가? 그 많은 설탕이 도대체 어디에 들어있는 걸까? 해답은 가공식품이다. 가공식품에는 엄청나게 많은 당이 포함이 되어 있다. 믿지 못하겠다고? 레이첼스 오가닉 저지방 루바트 요거트 작은
통 하나에는 설탕 4.5 작은 술이 들어있다. 오트밀, 소, 심플, 애플과 블루베리, 포리지엔 4 작은 술, 하인츠 크림 5, 토마토 수프 캐니는 5 작은 술, 오츠 앤 허니, 네이처 벨리, 그레 놀라 파이에는 3 작은 술이 들어있다. 200ml짜리 파인애플 주스 한 팩에는 6 작은 술이, 어마어마하게도 슬림 패스트 한 캔에는 5.5 작은 술이 들어있다. 아주 우리 대부분이 가끔씩 맛보는 단 것은 나오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코카콜라 한 캔이 이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이유는 설탕 8 작은 술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그 마시는 하리보 젤리 한 봉지는 사실 그저 26 작은 술의 설탕에 다양한 향료와 젤라틴을 더한 것뿐이다. 부모님은 여동생 나탈리와 내가 어릴 때 포리지 오트밀에 물이나 우유를 넣고 끓인 죽으로 아침 식사를 주로 먹는다 하나 콘플레이크에 설탕을 넣지 못하게 했지만은 이따금 허락해 주셨던 켈로그 프로스트는 사실 37%가 설탕이다. 맙소사. 계속 예를 들 수 있지만은 다들 감을 잡았으리라 믿는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 언제 이 많은 설탕이 우리 식품에서 살금살금 숨어 들어오게 된 걸까? 이안 마보 제명한 영양 상담가이며 건강한 식생활에 대해 여러 가지 책을 쓴 저자에게 물어보았다. 1950년대와 60년대 들어서 포화지방이 나쁜 것 또는 살찌는 것으로 인식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램당 9칼로리의 열량이 들어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램당 4칼로리 탄수화물 그리고 설탕은 탄수화물이죠. 좋은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죠. 탄수화물은 지방보다도 2배를 먹을 수 있다는 논리예요. 1970년대에는 포화지방과 심장병의 연관성을 조정한 기념비적인 연구가 나왔어요. 이후에 여러 후속 연구에서 반론이 제기되었죠. 슬금슬금 지방은 가공식품에서 사라지기 시작했고 설탕이 그 자리를 대신했어요. 좋은 지방 섭취가 가져다주는 이점 따위는 사소하게 여겨졌죠. 설탕은 어째서인지 살이 찌지 않는 거고 지방은 살찌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영국 사람들의 실제 설탕 구매량은 줄어들었음에도 소비량은 늘었다. 우연의 일치인지 아닌지 성인 비만 수치는 2050년이 되면 현재의 4명 중에서 1명에서 2명 중 1명으로 2배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렇다. 이렇게 설탕이라는 것이 백독이 2014년 봄에 유엔 세계보건기구는 숨겨져 있는 설탕 첨가물 내가 위에서 언급한 부류 이 비만 위기를 부채질했다고 언급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설탕 권장 섭취량을 반으로 줄이고 또 꿀, 시럽, 주스와 과일, 농축액 등 천연 당분 섭취를 줄이도록 권고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다 좋은데 어떻게 하면 된단 말인가? 사실 굉장히 간단하다. 그저 설탕이 들어있는 제품을 사지 않으면 된다. 이 책에서는 설탕 첨가물이 많이 든 제품 구별법을 알려준다. 지난 2년 동안 나는 포장 뒷면 성분표의 숫자를 통해서 감을 잡게 되었다. 제품에 들어있는 설탕 그램수를 4로 나누면 작은 술 티스푼으로 얼마 분량인지 나온다는 걸 알아두자. 설탕 첨가물의 섭취를 줄이기만 해도 건강과 외모가 나아진다. 설탕을 줄이자. 나아가서 과일 섭취량도 제한을 했다. 그동안 지나치게 많이 먹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주 아침으로 과일 샐러드 5점 중에 바나나 1개, 점심 식사 후에 파인애플 조금, 오후에 포도 1송이와 귤 1~2개를 먹었다. 그러면서 일하는 내내 자리에서 별로 움직이지 않았다. 과일을 연달아 먹는 것이 건강한 식습관이라고 생각했고 정말로 하루에 과일을 5번씩 먹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 지금은 아침 베리 종류를 먹을 때도 있긴 하지만 대신 채소를 훨씬 더 많이 식단에 넣었다. 또 꿀, 메이플 시럽, 아가베 시럽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하자면 남미의 선인장 같은 식물에서 나온다. 기타 시럽 종류의 섭취를 엄격히 제한하고 파스타, 흰쌀밥, 빵 등 GI 지수 음식이 얼마나 빨리 체내에서 당으로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가 높아 먹을 때 혈당치가 치솟게 되는
식품 역시 줄이려 애썼다. 이게 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후에 상세히 설명할 테니까. 듣기 좋은 말로 꾸미는 일도 없을 것이다. 2년 전에 나는 내가 먹고 있는 것에 무지했다. 대다수의 설탕을 끊고 나서 처음 3주는 힘겨웠고 가끔은 해내지 못할 것 같았다. 유혹과 갈망도 있었다. 하지만 결과는 꽤나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몇 주 만에 날씬해지고 피부도 수면도 나아졌다. 마침내 갈망에서 벗어나 오랜만에 내 삶의 주도권을 찾은 기분이었다. 이제 저설탕 정책을 유지하기가 제법 쉬워졌다. 나는 엄청나게 마른 건 아니고 사이즈 10에서 12 허리 기준으로 27, 31치 정도이지만 살이 훨씬 더 출렁거리게 되었다. 몸매가 좀 날씬해지고 나름 피부도 깨끗해졌다. 아기처럼 거울이 자고 훨씬 더 상냥한 사람이 되었다. 배가 고픈 일이 거의 없고 숫자나 칼로리를 신경 쓰지 않고 표도 참고하지 않게 되었다. 민트 초콜릿칩 아이스크림이 당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거짓말이겠지만은 이제 단 것으로 스스로에게 보상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렇다고 설탕을 악마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설탕은 악마가 아니다. 적당히 먹는다면 독도 아니다. 조금씩 있다가 정도라면 해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처럼 다량으로 섭취한다면 완전히 다른 문제다. 미리 말해두지만 나는 전문가가 아니다. 영양사나 의사, 피부과 전문의도 아니다. 여러분이 설탕 의존증을 끊도록 돕기 위해 전문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혹시라도 이게 자신에게 맞는지 의심이 든다거나 과체중이거나 뭐든 복용하는 약이 있거나 무슨 이유에서든지 병원에 다니고 있다면 시작하기 전에 꼭 전문 의료인과 상담을 하자. 이 책은 나의 이야기, 건강과 즐거움 사이의 균형을 찾고자 하는 평범한 30대 초반 여자의 이야기다. 나는 저설탕 생활 방식을 택했다. 여러분이 이 책을 썼다는 사실은 이미 스스로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한 걸음 내딛었다는 의미다. 이제 나가자. 이제 나가자. 이 설탕을 통해서 그래서 감사의 말이 나오고 한 30대의 나의 달콤한 인생이다. 저설탕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저설탕을 실천을 해서 성과를 내었다라는 거죠. 일장에서 나의 달콤한 인생, 포기하고 싶은 인생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소론을 말하고 있네요.